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이후에 줄곧 22대 국회 정개특위에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항상 지방선거 목전에야 특위가 구성되어 민의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0표 중 4표, 총 1213만 6천 표가 사표였습니다. 성자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득표율과 의석 간의 불비례성으로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국민의 선택이 대기간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늘 좌절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논의할 자리에 정작 개혁의 대상이 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전에 누가 논의의 주체가 될 것인가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개혁 특위는 단순한 상임위가 아닙니다. 정치 경쟁의 룰을 다루고 민의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는 핵심위원회입니다. 그렇기에 원내 모든 정당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모든 정당, 모든 유권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교섭 단체의 단 한 석만 할당하는 구성이 과연 정치개혁입니까? 이것은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 덜러릴 뿐입니다. 의견은 들어주겠다. 그러나 결정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는 7개 정당이 함께하는 다당 국회입니다. 정개특위만큼 반드시 양당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선거제도 정치관계법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와 소수정당은 논의의 덜러리가 아니라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석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치개혁은 기존 제도 수혜자가 아니라 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하는 정치개혁의 역사와 정신 모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3 내란을 가능하게 한 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내란 종식은 인적 청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는 정치개혁이 없으면 광장의 외침도 공허하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09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만든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양당의 지방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프리패스로 기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선 기준 양당의 시군구의 의석 점유율이 무려 95.3%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 되려 지방자치 무용론 등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고르게 대변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정개특위 구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과제는 지난 대선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원탁위를 구성하고 그 약속 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정개특위의 구성안은 그 약속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개혁입니까? 아니면 거치려만 하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선이며 내란 정치를 청산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정개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